예,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증시가 조금 이번 주에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는데 주중반을 지나면서 제롬 파월의 발언 영향 등으로 인해서 다시 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흥분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보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모셨고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시장 분위기가 오늘 좋게 코스피는 2680까지 2700 목전에 왔는데요. 예, 터닝포인트 하나씩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네, 좋습니다. 코인, 금, 네, 모든 자산이 상승하는데 버블주의보냐, 엔비디아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금의 좀 과열, 버블 조심해야 될 영역이다, 아니다. 일단 차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일단 뭐 버블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지나봐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3대 자산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불안감을 느끼시는 건 당연하다라고 봐요. 제가 이제 몇 차례 예를 들었습니다만 증시격언에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내가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빨간불이 키면 박사님하고 저 공통점이 있죠. 심장이 벌렁거리죠. 네. 떨어지면 오히려 좀 차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벌렁거려서 내가 이걸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격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자, 지금 이제 3대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물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현기증이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 ETF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물론 블랙록을 필두로 해서 몇몇 자산운용사들이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번 주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현물 ETF 또 이리덤까지 현물 ETF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고, 의외는 저는 금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금 같은 경우 보통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만 이제 같이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 금 한쪽에서는 지금 이 자산의 버블 같은 모습을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도 일단은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문제 주식은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이 이끌고 있는 강력한 힘, 이건 쉽게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언제 급브레이크가 걸리느냐? 그거는 우리가 구체조사가 아닌 이상 그걸 알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들을 갖고 계신다라면 미리 팔기보다는 트레이딩 스탑을 걸어놓고 안전띠를 좀 붙들어 맬 때는 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주식만 본다면요, 국내 주식이야 버블 아직 B자도 못 갔죠, 그죠? 그동안 못 올랐는데 미국 주식 기술주들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가상화폐나 금 같은 얘기는 차영주 의원님이 해주셨다면 김성훈 대표님은 미국 주식 혹은 이제 빅테크들 버블이냐 이렇게 여쭤본다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자산을 놓고 봤을 때 모두 다 좋아하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엔비디아보다는 저는 아까 이제 가상자산에서 가상화폐를 말씀드리려고는 했지만 또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엔비디아를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하시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사실 MZ 세대의 81년생의 그 바로 끝에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의 통화의 용도보다는 이 가치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가 사실 지금 21만 개 유통 물량 중에 90% 이상이 채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네. 그래서 이제 불과 한 5%에서 10% 남짓만 남아 있는데, 사실 제가 명품의 얘기를 조금 드려봐야 되지만 한정판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제 제가 남자로서 시계에 관심이 많은데 오데마파게라는 시계가 있는데 한정판이 나오면은 사실 이제 이 웃돈을, 정찰가의 웃돈을 3배, 4배씩 주고 이렇게 사는 상황인데,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무한대로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비트코인과 엔비디아를 또 하나를 뽑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근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점이 변곡점의 꼭지냐라고 저한테 여쭤본다면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오히려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 오히려 그동안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의 흐름에서의 꼭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쪽도 투자의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좋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다만 이제 가상화폐는 늘 뭐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소위 메인으로 가야 된다. 그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게 이제 그 밖에는 소위 이제 알트코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정말 듣지도 못하던 거 하면 이제 고생하시고요. 네. 그러면 주식은요? 주식도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상승을? 네. 네. 그래서 숨고르기 기간이 당연히 있고 사실 보유자 영역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구간의 시점이 이제는 다가왔다고 보이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지금 6일 동안 이제 상승 여력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뭐 10일을 상승해도 사실 뭐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영역에서는 팔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AI 칩의 공급보다 수요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AI 반도체 개발이 지금 뭐 카이스트에서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뉴로모픽 고성능 AI가 이제 개발이 됐다는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범용 AGI 개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봤을 때 오늘 AD 테크놀로지의 흐름 뭐 사실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IP 설계 업종의 암의 이제 프로그램 파트너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 개발 여력을 계속해서 속도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꼭지점에 다다랐을 때의 우리가 예측은 쉽지 않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반도체로 지금 주제가 좀 살짝 넘어가는 듯해서 다음 주제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고객에 집중적으로 다시 할게요. 지금 이제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포인트를 봤고요. 두 번째는 네, 반도체 얘기 뭐 계속합니다. 계속한다는 건 그만큼 사실은 재료가 있고 이슈가 된다는 거잖아요. SK 하이닉스가 120조짜리가 오늘 거의 6% 올라요. 네, 차영주 의원님 뭐 매일 얘기하지만 반도체주 다시 한번 전략 점검해 주세요. 하이닉스 중심에서 잡으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고요. 여전히 그 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 좋고 하이닉스 좋고 한미반도체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HBM을 하겠다라고 하고 앞서 이제 김성원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AI 칩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큰 흐름을 한번 좀 정리를 이 타임에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 우리랑 동행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다. 없어서 못 팔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서버를 대거 늘리고 있는 B2B 시장이다. 그렇지만 이 시장이 영원하지는 않는다. 이 시장도 경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숨은 경쟁자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들이 양산되는 건 언제다? 올 하반기쯤에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빠르면. 늦으면 이제 내년이고. 이게 우리가 개발과 양산은 좀 다르죠. 그렇죠. 개발한 것들이 이제 빠르면 올 하반기 이것도 저는 좀 빠르다고 보지만 그렇다면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엔비디아 하이닉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언제까지? 올 여름까지. 그 이후에도 저는 더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기 전에 빠져나오라라는 피터 린치의 격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반도체 파티는 올 연말까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인공지능이 올랐다 안 올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산업 흐름에서 인공지능을 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된다라는 절대절명의 지금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지지만 우리는 조금 올 하반기부터 들어가서는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가서 조심하자. 당분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저는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 전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바이 의견입니다. 단 지금 이제 새롭게 편입할 때는 현기증이 나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올랐을 때 사람이 이제 심리가 그렇죠. 야, 하이닉스 이제 드디어 되면 이제 2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거에 빠지지 마시고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러면 주변 주들은 어떠냐? CXL 관련주들이라든지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은 저는 그건 오히려 트레이딩 해라.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HBM과 GPU가 붙어서 여기 이제 CXL이 붙으면 속도라든지 이런 게 가속기가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그 많은 기업들이
대거 물량전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설계라든지 범용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데에 따른 타임 스케줄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저는 CXL 같은 경우 하반기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훈 대표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가다가 제가 좀 뒷주제라 좀 연결하려고 꺼냈는데 뭐 소부장 쪽도 좋고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아까 제가 네. AD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단어가 이제 이 고효율 저전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핵심 종목으로서의 우리가 디자인하우스 쪽에 관심을 두자.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런 반도체 칩의 배치를 잘 해야 이 파운드리 쪽으로 가서 이런 그 저전력 고효율을 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AD 테크놀로지 주가 상승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핵심 요소가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계속 제가 의심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린 게 뭐 SK 하이닉스 향 관련주 쪽은 계속해서 지금 뭐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주로 포커스는 계속 맞추고요. 그래서 일단 한 종목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각 공정마다 뭐 일단 뭐 검사 장비에서는 60% 점유율을 갖고 있는 테크윈, 뭐 각 공정마다의 점유율, 과점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사실 각자의 ETF를 좀 만들어서 다양하게 포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포모 증후군이 생기지 않아야 될, 요즘에 포모 증후군들이 중시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꾸려놓는다면 각자의 ETF, 반도체 중에서도 ETF를 마련해서 상승에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언들을 하나씩 남기시는데요. 각자의 ETF. 그러니까 반도체를 하나를 꼽아서 사실은 가기 어렵다면 반도체 내에서 몇 종목을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이름을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ETF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네. AI 성장의 또 다른 수혜주가 전력기기라는 겁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김성훈 대표님도 디자인하우스 얘기하면서 고효율과 저전력 이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전력 측면에서 보면 AI가 또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기기주들이 주목받는 건데요. 네. 뭐 일정 좀 오른 감도 없진 않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변압기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역시 앨런 머스크가 그 불을 더 지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신경만 칩이 1년 전에는 부족했지만은 이번부터는 이 변압기의 부족, 이런 그 칩 구동하기 충분한 전력이 이제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불을 지피면서 그동안의 대장주였던 현대 이제 일렉트릭이 주가에 급등세를 보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재룡전기가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변압기 종목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룡전기, 변압기 비중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제일 큰 거, 매출 비중이 제일 큰 게 이제 재룡전기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재룡전기 지난주에도 급등했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 바닥권에서 보면은 사실 다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장주였던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그래도 좀 룸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시황에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북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매출을 하느냐 아니면 북미 기업에 직접 매출을 하느냐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달라진 모습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변압기 종목들은 이제 매수 타이밍을 계속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룡전기가 이제 현재 수주 잔액이 23건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21건이 지금 북미로 납품이 될 계획이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말씀드리자면 중동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이 전력망 공급에 대한 뭐 미국 쪽은 계속 이제 노후화 설비의 교체 수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활발하게 진출을 돼 있지만 새롭게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중동 국가에서 어느 기업이 먼저 선점을 하느냐에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전력기기 쪽 여전히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뭐 미국의 인프라나 노후 설비 개척이 또 훨씬 더 큰 그 산업의 트렌드이고요. 거기다가 AI의 모멘텀까지 붙어 있는데요. 최근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말씀드렸고요. 다음 네 번째 주제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2차 전지가 좀 움직이죠, 요즘에. 그런데 다시 전고체가 주목을 또 받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최근에 바닥 다지면서 먼저 올라왔던 것은 유통 가격 오르면서 소재 관련주들이 좀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어제는 어제 오늘 삼성 SDI가 이제 불을 붙였는데 전고체 쪽에서의 투자 포인트 좀 차영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요거를 우리가 지금 앞서 그동안 다뤘던 그 반도체, 전력 설비, 그다음에 2차 전지를 같은 카테고리로 한번 보죠. 뭐냐면 예. 이 세 카테고리는 지금 이제 공급 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공급이 이제 작은 거죠. 그다음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전력이 모자라다고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전력기기라든지 전선이 왜 우리나라가 강하냐? 우리나라가 볼 때 우리가 전기라는 것이 전기를 이송할 때 저항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구리선을 만들어낸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효율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효율이 우리나라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이 공급 우위에 있는 거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작은 그런 시장이죠. 반면에 2차 전지는 공급을 만들어내는 게 전고체입니다. 그렇지만 전고체 수요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것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전고체로 가야 되는 건 맞고 전고체가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지금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고체를 만들어낸다 한들 이게 과연 판매되겠느냐라는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셔야 된다고 봐요. 단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 대장주들이 쉬어지는 가운데 에코프로 기준으로 60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테마가 한 번씩 돌고 있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전해, 전고체, 분리막 다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전에 작년 여름에 상승 흐름에서 같이 선순환되는 상승과 다르게 네. 이런 것들이 돌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울 거예요. 난 에코프로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왜 안 움직여? 다 지금 2차 전지 소재들이 한 번씩 올라가는데 왜 에코프로 못 옮겨? 그만큼 2차 전지에 힘이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돌다 보니까 오히려 에코프로의 힘이 빠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60만 원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만 자,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하자라면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는 반도체 전력 설비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만 2차 전지가 지금 도는 것은 순환매 차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엔캠도 꺾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테마가 돌고 있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적절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됐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마지막은 종목 얘기합니다. 오늘 오후장 혹은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인데요. 김성훈 대표님은 하나금융지주를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2월 1일 맞죠? 예, 2월 1일 날 말씀하셔서 그때 기준으로 하면 17%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금융지도 살짝 좀 이제 많이 올라서 고민이 있습니다. 잠깐 리뷰, 오늘 관심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당시에 밸류 프로그램 초읽기에 들어갔을 타이밍에 제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은 사실 정부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렇게 무거운 흐름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금융지주를 추천했고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주환원책의 가장 우위에 있는 요즘에 차은우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자동차, 은행 우선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와 은행은 밸류 프로그램의 최상단에서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단 배당 매력도도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분기 배당에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수혜주로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앞으로도 주목해 볼 만한 지금의 가격대도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밀려서요. 오늘 관심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얘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업종 가운데서 펀더멘탈이 그래도 살아있는 하지만은 아직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PSK라는 종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력 제품이 PR 스트립입니다. 감광액 제거 장치에서의 글로벌 1위 업체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지만 아직까지 주가 상승 동력은 조금은 부족한데 이 부족한 동력을 베베라치라는 반도체 웨이퍼의 이 불순물 제거 장비
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그 부진한 면이 램리서치의 특허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관련 신규 동력으로 예.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한 이 PSK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영주 의원님 관심 종목 또 역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인공지능과 관련해 의료용 인공지능 계속 이제 루닛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아직 뭐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출이 늘어난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크게 한번 바닥에서 이제 들어주는 모습, 쌍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오늘 살짝 조정받는 모양이 저는 상당히 오늘 매수 타입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와 함께 관심 가질 기업들 두 분이 중심을 또 잘 잡아주셨습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